2022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11번 빈칸 추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딱 보면 어떠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쳐놓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지. 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개념, 그러니까 법의 현대적인 개념, 그리고 사회의 현대적인 사회적 개념, 그러니까 법과 사회라는 이 두 개념을 이용해서 이 단락 전개가 쭉 아래쪽에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어. 자, 그러니까 이 단락은 이제 법의 개념과 사회라는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래쪽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미리 얘기를 하면 일단 however, thus 이렇게 연결사 있지? 연결사 대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뭐 순서 문제 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순서 문제보다는 이제 문장 넣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문장 넣기가. 그래서 문장 넣기 대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서도 그렇고 문장 넣기도 그렇고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단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순서와 문장 넣기를 대비한다 그러면 그냥 단지 더스 앞에는 이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이 단락이라는 단락 전체를 하나의 지도로 놓고 이 전체 개념을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더라 이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의 현대적인 개념과 그리고 사회의 현대적인 사회적 개념은 그러니까 법의 개념과 현대적 사회의 개념은 have common origin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나? 국가라는 그런 복합적인 개념의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밑에 PP 형용사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 국가는 어떤 국가지? 완전하게 실현되어진 국가야. 언제? 18세기 후반 혁명의 시기 동안에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혁명의 시기에 완전하게 실현되어진 그런 국가. 그 국가라는 복합적 개념의 공통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의 개념과 사회라는 개념은 국가라는 어떤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국가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됐다? 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사회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in the shadow of this idea. 자, 이러한 생각의 그늘 속에서 이 얘기는 이러한 생각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자, 어떤 생각? 그러니까 법과 사회는 국가의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고 나서 법이라는 개념과 사회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이러한 이 생각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나오는데 이거 미리 얘기할게. 얘가 이게 사실 주제문이거든. 자, 법과 사회는 어떻다? 거의 상호 규정적입니다. 자, 법과 사회는 거의 상호 규정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법과 사회 중에 어떤 둘 중 하나가 어떤 상위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상호간에 규정해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는 서로를 규정하는 그러니까 법이 뭐 사회를 규정한다든지 사회가 그냥 단독으로 법만을 규정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규정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거야. 굉장히 제너럴하지. 근데 이게 사실 주제문이었다. 주제문.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래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 얘기가 나오네. 사회는 많은 정의상의 목적상 정치적 사회입니다. 사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사회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정치적 사회라는 게 무엇인가 딱 나오지. That is. 즉, 이 정치적 사회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영토적으로 정의된 그런 arena, 경기장 또는 무대, 여기서는 무대라고 하자. 영토적으로 정의된 무대라는 거야. 어떤 무대?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무대.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뭐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다? 바로 어떤 구체적인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그러한 사회작용의 어떤 영토적으로 정의된 무대. 그게 바로 사회라는 거야. 좀 말이 복잡했니?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 British Society, 그 다음 French Society
이렇게 얘기를 불러진다는 거지. 근데 너희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사회는 정치적인 사회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Specific political system, 구체적인 정치적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읽어내려갈 때 이거를 바로 법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법 체계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토적으로 정의된 무대다. 이게 바로 사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는 뭐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어떤 법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는 그런 통제를 받고 있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의 무대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 말을 이해 못할까봐 그 다음 문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딱 나오잖아. 더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서 사회는 상당히 경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의 관할권 범위에 의해 어떻게 된다? 경계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야, 사회는.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자, 경계가 정해진대. 뭐에 의해? 법에 의해. 이 얘기야. 이게 법에 의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지역 범위까지가 바로 사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그러니까 이 한 사회는 법의 체계를 받는 거야. 그런데 이 법 체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받지 않는 지역은 어떻다? 동일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제 대마도가 우리나라의 법 관할 안에 있니? 아니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아닌 거야.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 사회, 바로 일본 사회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 이 사회와 지금까지 이야기를 딱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법하고 사회하고 어느 게 상위 개념 같니? 바로 법이 상위 개념 같지 않니?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써 이제 지금 사회가 정의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러나. 왜 그러나가 나왔느냐? 이것은 앞문장이야.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앞문장이야. 그러니까 사회가 법 체계에 의해 경계가 정해진다는 이러한 사실이 그 생각을 약화시킵니다. 어떤 생각을? 법은 어떤 면에서 사회의 산물 또는 사회의 어떤 표출이다. 라는 생각을 훼손시킨다. 약화시킨다는 거야. 자, 바로 이 얘기잖아. 아까 위의 얘기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이 사회보다 상위 개념이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상위 개념에 있다라는 이 법에 의해 어떤 이제 경계가 정해진다라는 이 말은 법이 사실 사회의 산물인데 이러한 생각을 약화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아니, 사회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라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사회를 잘 이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가 먼저고 상위 개념이고 법이 하위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약화시킨다는 거지. 바로 위의 문장이.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또 나와. 한 사람은 might put matters, 그 문제를 the other way around, 완전히 거꾸로, 그 문제를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둘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그 문제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니? 바로 사회가 상위 개념이 아니라 바로 앞에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법은 사회의 어떤 산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반대로 법이 사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회는 뭐의 산물이다? 바로 법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문장 넣기 대비를 잘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법이 사회보다 상위 개념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다? 사회가 법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주제를 정리해. 그런데 만약 사회의 어떤 통합성이 해체되면 so too is that of law. 여기서 that은 이제 통합성이지. 법의 통합성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해체됩니다. 자, 사회의 통합성이 해체되면 이 얘기는 사회가 해체되면 법도 해체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뭐 둘 중 하나가 어떤 뭐 상위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서로 상호 간에 규정하는 그런 관계다. 바로 이 얘기,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지. 자, 이 마지막 문장에서 왜냐하면 바로 앞에 문장에서 이랬잖아. 사회가 법의 산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앞에 문장에서는 법이 사회보다 좀 상위 개념인 것 같잖아.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좀 강조하는 게 바로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하위 개념인 사회가 해체되면 어떻다? 그러면 상위 개념이었으면 하위 개념인 뭐 사회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궁극적으로 둘은 서로 상호 규정하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말이 복잡했나? 자, 사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은 그냥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법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이거는 그냥 사회다 생각해서 이 두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쭉 내려가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얘기야. 자, 법과 사회는 어떻다? 국가라는 공통된 기원을 가진다. 국가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나서 이제 법과 사회가 생겨났다 이 얘기지. 그런데 그러면 이 법과 사회는 둘은 어떤 관계냐? 바로 거의 상호 규정하는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데 바로 그 얘기. 첫 번째 이제 사회는 뭐라고 했니? 법 체계에 의해 경계가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나 사회가 법 체계에 의해 경계가 지어진다는 이러한 생각은 법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약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은 반대로 그 문제를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법의 산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지. 자, 그런데 또 그렇다고 사회가 법의 산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위 개념인 사회의 통합성이 해체되었을 때 그러면 법은 아무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법도 마찬가지로 해체된다. 그러니까 결국 법과 사회는 어떻다? 서로 상호 규정하는 그런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다.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일단 문장 넣기 this idea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thus, however 이런 부분 이용해서 문장 넣기 굉장히 좋습니다. 만일 주관식 대비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물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아이디어는 바로 앞의 문장이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도 앞의 문장이지. 그지? 그 부분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면 뭐 주관식도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1번 빈칸 추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